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달 모의평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2024년도 9월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그림은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X선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X선에서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투과력이 강해 인체 내부의 뼈 사진을 찍는 데 이용되는 거 누구죠? X선이죠. A가 X선이에요. 그럼 이게 아닌 거는 마이크로파하고 가시광선은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 속에 물 분자를 운동시켜서 음식물을 데우는 데 이용하는가, 그건 누구죠? 마이크로파죠. 그럼 B가 마이크로파, C는 가시광선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죠? 변이죠. 자,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어요. 기울기를 구하면 이거 얼마예요? 4분의 8이니까 2지요. 근데 마이너스 2인데 크기를 물었으니까 2. 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16m냐? 4초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 나오죠? 거기 변이를 보세요. 변이는 면적이라 그랬죠? 28에 16 맞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귿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다. 2초일 때 운동 방향, 가속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과 보호의 수소 원자 모양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 그러죠? 그럼 증가하면은 파장이 증가하니까 진동수는 감소,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하고 보호의 수소 원자 모양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 A를 보세요.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지요. 맞았습니다. 학생 B를 보시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하는 거 맞았습니다. 학생 C를 보시면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 커지는 거 맞았죠? 그러니까 A, B, C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인데 가와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각각 E1, E2이고 질량 결선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질량 결선이 크다는 얘기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죠. 그쵸? 그러면 E1이 E2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 보기에 디귿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번 기억을 보세요. 질량수가 얼마냐?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을 보니까 141, 92, 3 곱하기 1에서 3 하면은 3에다가 236 나오죠. 3이니까 236이에요. 그런데 화살표 왼쪽을 보시면 중성자 하나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235가 돼야 되죠. 틀렸네요. 니은 나는 핵융합 반응, 나를 보세요. 중수와 삼중수가 만나서 헬륨 만나는 거 핵융합 맞았죠? 디귿 맞았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 A와 B의 어느 지점에서의 변이를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속력이랍니다. 속력이 같아요. 그러면 파장 A, B의 파장을 각각 람다 A, 람다 B라고 할 때 그 비율값은 얼마 나올까? 자, A는요, 시간이 1주기 시간이 2초예요. 그쵸? 그러면 T분의 람다 한 개 속력 VA죠. 그럼 T분의 람다 A, 즉 2분의 람다 A가 A의 지금 속력이고요. B의 속력은 한 파장이 지금 얼마 나오죠? 시간이 약 3 나오죠. 3. 네, 그럼 3분의 람다 B예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자, 5번에요. A의 속력은 T분의 람다 A니까 2분의 람다 A 나와요.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3분의 람다 B가 나와요. 근데 V가 동일하다고 했죠.
그쵸? 같다고 놓으면은 람다 A 나누기 2는 람다 B 나누기 3 돼요. 근데 우리가 묻는 거는 람다 A 나누기 람다 B를 물었죠? 람다 B. 자, 이거 얼마 나와요? 3분의 2 나오죠?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은 한 면만 검게 칠한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 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기화를 시켰어요. A, B, C를. 표는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A, B, C 중, 자, A, B, C 중 두 개를 마주보는 면을 바꾸어 가까이 놓았을 때 자성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자성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A, B, 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서 없이 나타냈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A 어떤 게 강자성체고 반자성체고 상자성체인지 찾으라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봅시다. 6번에서 A, B, C를 놨는데 A하고 B를 같이 놓으니까 자기력이 없어요. 그러면 A와 B는 강자성체는 아니란 얘기죠. 그쵸? A와 B는 강자성체 아니에요. 자, 그러면 A하고 C를 놨더니 그러면은 C가 강자성체란 얘기죠. C가 강자성체 찾아보세요. 네, 3, 4, 5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A하고 C를 가까이 놨더니 서로 밀어낸대요. 그럼 A는 반자성체죠? B는 그럼 상자성체가 돼 있고.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있는 자석 B 위에 자석 A가 떠있는 상태로 정지해 있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고 중력과 자기력이 같대요. A, B의 질량은 각각 M과 3M이랍니다. 7번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A가 있고요. A가 있고 질량이 M이에요. 밑에 B가 있고요. 3M이에요. 자, 그런데 떠 있어요. 서로 밀어낸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는 F, B가 A를 밀어내는 힘. 요거는 F, A가 B를 밀어내는 힘. 서로 밀어내요. 근데 이거 두 개 힘은 같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F,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예요? mg 나와요. 그쵸? 자, 이 크기랑 B가 A에 작용하는 요 크기는 같대요.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죠? 그러면은 요거하고도 같죠? A가 B를 밀어내는 자기력하고도 같죠? 그럼 A, B의 질량 각각 M과 3M인데 옳은 거 찾으래요. A가 B에 작용한 자기력의 크기는 3mg 틀렸죠? mg입니다. 니은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4mg냐? 자, 중력 자체로 3mg가 있고요. 자기력이 미는 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mg. 합하면 4mg. 맞았죠?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반작용. 틀렸죠? 자, 그러면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그림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한 단색광 B가 굴절각 45도로 진행하여 B와 매질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후 B와 매질 D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그림처럼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럼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다. 자, B에서 C로 갈 때 전반사 됐죠? 그럼 입사각이 얼마예요? 지금 45도죠. 45도인데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임계각은 45도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45도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 굴절률 빛이 이동해 갈 때 굴절률 값을 한번 비교해 봐야죠. 네, 보시면은 B가 A로 갈 때 굴절률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B에서 A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 입사각 45도, 굴절각 세타. 이걸 굴절각 세타라고 했어요. 그
근데 만약에 B에서 C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는요. B에서 C로 갈 때는 sin n B에서 C로 갈 때 입사각이 얼마예요? 45도죠. sin 45도. 굴절각은요. 임계각보다 큰 sin 임계각. 이거는 임계각보다 큰 거예요. 임계각 얼마요? 임계각 자체가 45도보다 작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분자는 똑같고 분모는요. 이 세타는 지금 45도보다 크죠. 이거는 작은 각. 임계각보다 작은 거니까. 임계각보다 이건 큰 거고 요 놈은 큰 거고 요 45도는 임계각보다 어떻게 해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계각은 45도보다 작고. 됐어요? 자, 그럼 이걸 비교해 보면은 n b가 n a보다 지금 굴절률이 커요. 그다음에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은 또 n b가 n c보다 크고요. 그럼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요 관계가 되죠. n b n a n c 관계가 되죠. 그렇죠? 됐어요? 왜냐면 이건 아직 여기에서 B에서 A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굴절률 차이가 C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갈 때를 봅시다. B에서 D로 갈 때. 자, 그러면 요거는요. 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게 밀환매질이죠. 따라서 N, D, N, B 관계예요. 그럼 이거를 최종적으로 쓰면은 N, D, N, B, N, A, N, C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찾아봅시다.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크다. 맞았죠? 디귿. 그 다음에 P의 속력은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P의 속력은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굴절률 작으니까. 맞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가는 두 점 S1, S2에서 진동수 F로 발생시킨 진폭이 갖고 위상이 반대. 진폭은 갖고 위상은 반대입니다.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하는 가의 S1, S2에서 진동수만 EF로 발생시키는 진폭과 위상이 같은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와 나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같대요. D1과 D2는 S2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파장이랍니다. 자, 파장이 D1이 더 크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진동수는 S1과 S2에서 만들어진 진동수는 동일하대요. 됐죠? 자, 그럼 먼저 가번 그림을 봅시다. 9번에서 파의 속력을 봅시다. 파의 속력 9번의 가번에서의 파의 속력은 진동수 오빠의 파장 D1. 그쵸? 그 다음에 나에서의 파의 속력은 진동수 EF 곱하기 D2. 이거 두 개가 같대요. 속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F D1이 EF D2란 얘기니까 뭐예요? D1은 2배 D2란 얘기예요. 그러면 디귿은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 가의 A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A를 보세요. 골과 골이 만났죠. 점선과 점선이니까 보강 맞았습니다. 니은 나의 S1, S2의 길이, S1, S2의 길이에서 선분 S1, S2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5개입니까? 나에서 보세요. 나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5개예요? 아니죠. 보강과 보강 사이에서 상세가 일어나니까 8개가 나오죠? 세보면 됩니다. 8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은 수레를 이용한 충격량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속도 측정 장치, 힘 센서를 수평면상의 마찰이 없는 레일과 수직하게 설치하랍니다.
레일 위에서 질량이 0.5kg인 술의 A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해서 고정된 힘 센서에 충돌하게 하야 됩니다. 속도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충돌 측정과 직후 A의 속도를 측정하고 충돌 과정에서 힘 센서로 측정한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를 통해 충돌 시간을 구하래요. 그 다음에 A를 질량이 1kg인 술의 B로 바꾸어서 나에서 라를 반복하랍니다. 네, 0.5로 할 때랑 1.0으로 할 때 그거를 비교하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한 것만은 보기 되는 대로 고르래요.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자, 그럼 운동량의 크기를 봅시다.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직전 속도 0.4, 질량 0.5 하면 얼마 나와요? 0.2 나오죠. 곱하면 B는요 1.0 곱하기 0.4 하니까 0.4 나와요.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은 거 맞았죠? 기억 맞았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격량 봅시다.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죠. 자, 그러면 델타 P A의 운동량 변화량 봅시다. 0.5 충돌 직후가 마이너스 0.2 빼기 0.5 그 다음에 0.4 이거 하면은 2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0.3 나옵니다. 델타 P B의 운동량의 변화 봅시다. 1 곱하기 마이너스 0.1 빼기 1 곱하기 0.4 하니까 마이너스 0.5 나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죠. 틀렸네요.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냐? 힘 센서로부터 평균 힘 따져봅시다. FA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0.3 나누기 0.02 하니까 얼마 나와요? 이거는 15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FB는 0.05분의 0.5 하니까 이거 얼마예요? 10 나오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죠. 틀렸네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그림과 같이 잠깐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A가 밖에 있어요. 네, 검출기 P와 점 Q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 같은 우주선 A, P, Q 우주선이 A, P, Q를 있는 직선과 나란하게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자,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A 관성계에서 B가 Q를 지날 때 B가 Q를 지나는 순간 A와 B는 동시에 P를 향해 빛을 방출한답니다. A 관성계에서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L로 같대요. 네, 거리가 같은 순간에 빛이 나온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있는 대로 고르래요. A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의 속력과 B가 방출한 빛의 속력은 같죠. 예,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니은 A의 관성계에서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이냐? 빛의 속력 분의 거리 L 맞았죠? 디귿 B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크냐? 라고 물었거든요. 자, B가 우주선 안에서요. 걔가 봤을 때는 A와 P를 보면은 A에서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해야 되는데 P는요 우주선 쪽으로 도망가고 있죠. 그쵸? 그런데 P는 우주선 쪽으로 도망가니까 우주선에서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데 시간은 짧아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종이 좀 바꿉시다. 12번 보시면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의 A와 B가 x = ED에서 ED에서 충돌한 후 각각 등속도 운동해서 A가 x = D를 지나는 순간 B가 x = 4D, 4D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후 B는 정지해 있던 물체 C와 x = 6D에서 충돌하여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되어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3분의 1V의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BC의 질량은 EM, M이고, 그랬을 때 A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12번에 지금 가번 그림은 다 정지해 있고 A만 움직여요. A의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할게요. 얘가 지금 V로 움직여요. 요 움직이는 요 순간이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D, ED, ED에 얘가 정지하고 있어요. EM, B 정지 상태고, 여기 3D, 4D, 5D, 6D에 C도 정지하고 있는데 질량이 M, C 정지입니다. 자,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은요, 땅 충돌을 하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충돌하고 나서 A는 0이고 D를 지나요.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질량 라지엠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V'이라고 할게요. A의 나중 속력. 그 다음에 B는 4D로 갔을 때 여기가 질량이 2M짜리 B가 이쪽으로 갔어요. 네, 아무튼 여기 4D고요. 그 다음에 아직 C하고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C는 6D에, 이거는 아직 정지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그 다음에 A는 계속 왼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A는 계속 왼쪽으로 갈 거고, 6D에서 이제 B하고 C가 부딪혔어요. 6D에 있는 거에 땅 부딪혔어요. EM, M.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서 3분의 1 V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대요. B하고 C고. 됐죠? 자, 그러면 가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운동량 보조 법칙 써봅시다. A는 처음에 MV 더하기 0, B는 0이죠. 나중은 M 곱하기 V 프라임 마이너스 V 프라임, 제가 V 프라임이라고 한다고 했죠. 더하기 그 다음에 EM VB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잠시만요. 이건 2배가 나오는군요. 왜냐? 여기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충돌하고 나서 얘는 한 칸 가는 동안 얘는 2칸 가요. 속력이 2배란 얘기죠. 그쵸? 그럼 A의 속력을 V'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V'이 돼야 되죠. 됐어요? 속력이 2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시각 또 봐야겠네요. 세 번째 거 봅시다. 이거 B하고 C가 충돌했을 때, B하고 C가 충돌해요. 그러면은 B는 2M 곱하기 2V 프라임 더하기 C는 0. 충돌 후에는 같이 간다 그랬죠. 3M 곱하기 3분의 1 V. 자, 이거 없어지고 M 없어지고, 따라서 V 프라임은 4분의 1 V란 얘기예요.
V'이 4분의 1 V. 자,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MV는 마이너스 4분의 1 MV 더하기 2 스몰 m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1 V. V는 다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오른쪽 m만 남죠. 됐습니까? 그러면 4분의 5 라지 m이 스몰 m. 따라서 라지 m은 5분의 4 스몰 m이란 얘기죠.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와 고체 막대를 이용한 회로에 대한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전압이 같은 직류 전원 2개, 저항, 동일한 LED, D1에서 D2, D4까지 고체 막대 XY, 스위치 S1, S2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랍니다. XY는 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S1을 A 또는 B에 연결하고 S2를 C 또는 D에 연결하여 D1에서 D4까지 빛의 방출 여부를 관찰하랍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표와 같대요. 자, 그럼 13번 이거를 그려봐야겠군요. 요게 D1 P형 N형이라고 친절하게 지금 다 해놨어요. N형, P형, D2 요게 S2 스위치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C, D 스위치고, X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X, 자, 이게 Y.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D3, N형, P형.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P형, N형, D4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놈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연결돼 있고, 이놈이 이렇게 와서 전원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스위치 이놈이 S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S1을 A에 연결해요. 여기에 연결해요. 여기에 연결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가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그쵸? 그래갖고 C에 연결하면은 전원이 안 들어온대요. 빛이 방출된 LED가 없대요. 자, 그럼 이 플러스에서 이렇게 흘러가면 이쪽으로는 못 가요. N형이니까. 위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되는데 C에 연결하면 이쪽으로는 못 가죠. N형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흘러가면은 이렇게 이쪽은 또 못 가요. 왔던 길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흐르질 않았대요. 이렇게 흘렀다면 빛이 나와야 되는데 빛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X가 절연체란 얘기예요. 얘가 절연체예요. 그쵸? 기억은 그럼 맞았습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이 아니라 D에 연결해요. D에 연결해요. S2를. 여기다 S1은 A에다 연결하고 S2는 D에 연결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여긴 절연체가 아니니까 흐르겠죠. 흘러가서 이렇게 가니까 D2하고 D3가 불이 들어오겠죠. 네, 표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연결하고 S1을 B에 연결해요. 여기다 연결해요.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B에 연결하고 S2를 C에 연결하면 안 흘러요. 그쵸? 절연체니까. T에 연결하면 여기다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못 가요.
이렇게 연결해서 와서 이쪽은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D 연결하면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와야 되죠. D1과 D4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니은도 맞았네요. 디귿 S1을 A 연결하고 S2를 D 연결했을 때 D1에는 순방향 전압이 아니라 역방향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은 입자 ABC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새로운 형태네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자, 그럼 종이 좀 바꿉시다. (14번에) 세로축이 운동량 P고요. 가로축이 운동 에너지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가 P0라고 했고 여기가 3P0예요. 자, 요게 A, 요게 B, E, 0. 그 다음에 9배, E, 0. 여기가 C. 질량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속력을 비교하고, 파장을 비교하래요. 자, 그럼 이거 있었죠.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는 요 관계로 있었죠. 자, 이걸 가지고 해봅시다. 먼저 A 봅시다. A의 운동 에너지 E0죠. 질량은 2 곱하기 M, A의 질량, 운동량은 P0. 요거의 제곱. 그쵸? 자, 그럼 여기서 M, A의 질량은 2배 E0분의 P0의 제곱.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3P0죠. 운동 에너지는 E0죠? 네, E0 운동량이 3P0고 그러면 이 M, B분의 3P0의 제곱. 따라서 M, B는 2배 E0분의 9배 P0의 제곱. 자, 그 다음에 C는요. 운동 에너지가 9E0 2MC분의 P0의 제곱. 따라서 MC는 2배 E0분의 9 P0의 제곱. 맞나요? 아니죠. C가 여기 3P0죠? 아이, 요거의 제곱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가 9가 되고 9E0니까 요거 하면은 9E0는 2배 MC분의 9P0의 제곱이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쵸? 따라서 MC는 2배 E0분의 P0의 제곱. 됐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C가 9E0라고 했으니까. 자, 아무튼 그러면 질량을 봅시다. A가 B보다 크냐? A하고 B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커요? 요놈이 크죠? B가 크죠? 기억 틀렸습니다. 속력은 A와 C가 같냐? 속력은 A와 C가 같냐? 자, 그러면 딱 봐도 질량이 다르니까. 잠시만요. DM 봅시다. 먼저 A, 이 A는 E0는
2분의 1 곱하기 mv니까 요게 m이죠. 이 제로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va의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C의 속력을 봅시다. C는요, 9, 2, 제로가 2분의 1 동일하죠. 2배의 2 제로, P0의 제곱, VC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동일하니까 고려 대상에서 제외. 그쵸? 자, 변변 나눠보면은요, 2 제로, 9, 2 제로가 VC 제곱, VA의 제곱이에요. A와 C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틀렸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물질파 파장은 B와 C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파장은 어떻게 나와요? 파장은 P분의 H죠. 그쵸? 그럼 람다 B는요, B의 운동량 얼마예요? 3P0죠. P0분의 H. 람다 C는요, P0분의 람다 C도 3P0분의 H. 동일하네요. 그러면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5번이요. 그림 가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인데,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15번 그림입니다. 걔가 압력축이고 오른쪽이 부피축이래요. 그런데 A, B, C를 따라 변할 때 그림 나는 가의 A에서 B로 되는 과정과 B에서 C로 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나는 기체가 들어있는 열출입이 자유로운 실린더의 피스톤에 열출입이 자유롭답니다. 피스톤이 열출입이 자유롭대요. 모래를 조금씩 올려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T0로 일정화됩니다. 온도가 일정화돼요. 즉 이건 뭐냐면 모래를 올렸더니 모래를 올리면 압력이 커지잖아요. 부피는 줄어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B에서 C로 되는 과정이네요. 나번 그림은. 왜냐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C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번 그림에 모래를 올리면 압력이 증가하죠.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피는 지금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부피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아니죠. 나번 그림이. 그쵸? B에서 C로 되는 거예요. 나번 그림은. B에서 C로 되는 거. 따라서 보기의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 과정에서, 즉 B에서 C로 되는 과정은 온도가 일정화됩니다. 등온 과정이에요. 원래 압력이 올라가서 부피가 줄어들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피스톤이 열쪽 출입이 자유롭다고 했으니까 올라간 게 방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등온이니까 이건 TB, TC라고 하면 TB와 TC는 같아요. 등온이니까. 됐어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T0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됐죠? 그 다음에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자, 그럼 봅시다. C를 봅시다. C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P1, P2, P3라고 하고요. 이걸 V1, V2라고 할게요. 자, 그럼 C는요. P3, V1 이게 nRT0예요. B는 요거예요. P2, V2가 nRT0예요. 온도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는요. P1, V2 이게
RTA예요.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V2는 동일한데 P2가 더 크죠? 큰 값이죠? 그러면 요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 얘기는 TA보다 T0가 크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C가 크다는 얘기고. 되셨죠? 그러면 속력은 속력이 아니라 그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디귿, 나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의 열을 방출한다? 맞았죠. 그럼 기억니은 득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해봅시다. 이거 문제 좀 종이 좀 봅시다.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C와 중심이 원점 5인 원형 도선 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A에는 C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B와 C에는 각각 C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답니다. B와 C에는 C가 일정한 전류. 표는 B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른 O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16번이요.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위쪽 방향으로 I0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마이너스 D 위치에 있답니다. 이게 Y축이고 0. B는요, 여기가 D고 원형 도선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B예요. 그 다음에 C는요, ED에 있대요. 어디로 전류가 흐르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A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거를 먼저 B가 시계 방향이고 C가 플러스 Y 방향일 때 전체 이 토탈이 0이 나온대요. 5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가.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고 마이너스 Y일 때 4B 제로가 나오고요. 반시계 방향이고 마이너스 Y일 때 2B 제로가 나온대요. 자, 그럼 토탈을 찾아야죠. 자,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을 볼게요. A는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거를 BA라고 할게요. 그거를 BA. 됐죠? 자,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는요, 이게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죠? 들어가죠? BB. 그쵸? 그 다음에 C는요, 플러스 Y라고 하면 나오는 방향이죠. 마이너스 Y.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했어요. 나오는 거 마이너스라고 하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를 BC라고 할게요. 합해서 이거 다 합하면 0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여기 봅시다. 이거는 BA 똑같고, 시계 방향이니까 B 똑같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BC가 되겠죠. 이게 4B0예요. 됐습니까? 다 더하면. 자, 그럼 이거 이걸 변변 빼줄까요? 변변 빼주면 이건 없어지고, 요것도 마저 합시다. 이거는 B, A, 그쵸? 마이너스가 B, B. 반식이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BC.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아무튼
요거랑 요거 변변 빼면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2배의 BC가 4배의 B0예요. 그쵸? 따라서 BC는 2배의 B0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BC는 찾았어요. B, A 더하기 B, B 마이너스 BC 요게 0. B, A 빼기 B, B 더하기 BC가 2B0. 더하면 없어지죠? 이것도 없어지죠? 그러면 2배 BA는 2배 B0. 그쵸? 따라서 BA는 B0. 맞죠? 그러면 이 BA가 B0니까 여기다 넣으면 BB는요, 이게 B0, 이게 B0니까 B0 나오네요. 자, B도 B0로 같아요. 그럼 C에 흐르는 전류일색이는 얼마냐 하고 물었거든요. C에 흐르는 전류일색이 이거를 I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의 I0일 때가 뭐냐면 B0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KA일 때요, 거리 D분의 I0가 B0라고 그랬어요. IC는요, BC 2B0라고 그랬죠? 그쵸? C는요 2B0인데 K 거리는 2D분의 IC요. 됐어요? 자,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B0죠. 요건 이게 아니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2배의 K D분의 I0가 K 2D분의 IC예요. 없어지고 D 없어지고, 따라서 IC는 뭐가 나와요? IC는 4배의 I0.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을 보려면은 또 종이 좀 바꿉시다. 그림과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양전화인 점전화 C를 각각 X = 0, X = 5D에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전화 C를 X = 0, X = 5D에 고정하고 점전화 B를 X축상의 D에서부터 3D까지인 구간에서 옮기며 고정하랍니다. 그림 나눈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B의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17번. 그럼 A, B의 전하가 뭔지를 찾아야겠네요. A가 0에 있고, 여기가 D고, 그것도 어딘가에 여기가 2D고, 3D, 4D, 5D에 이게 플러스 전하가 있대요. 5D. 이게 C예요. 얘가 B고 얘가 A고.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여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뭐에 따라서? B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D부터 3D까지만 한다 그랬죠? 2D, 3D까지인데 -F, 그 다음에 이게 EF. D일 때 여기서부터 해서 2D일 때 0이 아니고 살짝 오른쪽에서 0이고 이렇게 가네요. 자, 그럼 봅시다.
A하고 C는 고정돼 있어요. A하고 C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B가 각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C에 작용한 힘이 플러스 EF예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양이래요. 즉 B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C가 받는 전기력이 이쪽이 증가해요. 즉 A는 고정되어 있는데 B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C가 받는 힘이 오른쪽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B는 플러스 극이라는 얘기죠. 그쵸? 밀어내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B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면 얘가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서 C가 오른쪽 힘을 받아서 EF로 나오는데 B가 왼쪽 뒤로 갈수록 B가 C에 주는 영향력은 작아지면서 A가 주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마이너스 F가 됐다는 얘기는 A가 마이너스 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A는 음전 I가 맞았습니다. 전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커야 되죠. 그쵸? 2D가 넘은 곳에서 0이 나왔어요. 2D가 넘은 곳에서 0이 나왔고 요 놈이 지금 더 전환이 크니까 왼쪽으로 B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B가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한 전기력 크기는 EF보다 작냐? 참, 또 한번 따져봅시다. A가 받는 전기력. 이거를 F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가 받는 전기력. 이거를 FB라고 하고요. C가 받는 전기력을 FC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B가 3D에 있어요. 3D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C가 받는 전기력은 EF란 말이에요. 그쵸? 3D에 있을 때 A가 받는 전기력과 B가 받는 전기력과 C가 받는 전기력은 전부 합하면 0이 나와야 돼요. 왜요? A가 받는 전기력은 C가 A에게 주는 거랑 B가 A에게 주는 거. 그쵸? B가 받는 전기력은 A가 B에 주는 거랑 C가 B에 주는 거. C가 받는 전기력은 A가 C에 주는 거랑 B가 C에 주는 거. 그쵸? B가 C에다 주는 거랑 C가 B에다 주는 거 작용반작용으로 더하면 없어지고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 더하면 0 나와야 돼요. 0. 그러니까 B가 3D에 있을 때도 전부 더하면 0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FA 자, A는요 플러스 방향일까 마이너스 방향일까? B가 3D에 있으면 이거 플러스니까 잡아당기니까 플러스 오른쪽이에요. 플러스. B는요 왼쪽을 밀어내고 얘가 잡아당기니까 마이너스 FB예요. C는요 3D에 있으면 EF라면서요. 그쵸? FC 이게 0 나와야 돼요. 자, 이걸 넘기면은 FB는 FA 더하기 FC인데 FC가 얼마예요 지금? EF라면서요. 따라서 FB는 EF보다 커야 되죠.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가 있는 XY 평면에 원형 금속 고리가 고정되어 있고 1과 2의 자기장이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면적은 같답니다. 그림 나는 가의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 유도전류의 방향, 시계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자, 1과 2를 보세요.
영역 1은 자기장의 세기가 3B0일 때 0에서 시간 1초까지 3B0일 때 영역 2는 B0예요. 3배가 크지요. 즉 영역 1은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커요. 그쵸? 나오는 방향보다. 그런데 문제는 영역 1과 영역 2, 0초에서 1초까지 자기장의 세기가 안 변하죠. 외부 자기장이 변해야지만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이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도전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0이어야 돼요. 0부터 1초까지는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초까지는요. 영역 2는요. 일정하죠. 근데 영역 1에서 영역 1 들어가는 방향이 줄어들어요. 들어가는 방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죠. 외부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되죠. 플러스 나와야 돼요. 1에서 3초까지. 플러스. 그 다음에 3에서 4초까지 보세요. 1영역은 일정하죠. 2영역은 증가하죠. 뭐가요? 나오는 방향이 증가해요.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를 보시면 1영역에서 1에서 3초까지 변화의 기울기를 보세요. 3분의 B0예요. 2분의 B0예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3초에서 4초까지 점선의 그래프 기울기를 보세요. 1분의 B0예요. 2배죠, 2배. 그쵸? 그럼 유도전류가 2배가 나와야 돼요. 즉 0에서 1초까지는 0, 1에서 3초까지는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3에서 4초까지도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인데 1에서 3초보다 2배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가장 비슷한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mm, 3mm인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전피에 가만히 놓았더니 A, B, C는 등가속 동동한답니다. 자, 19번입니다. 여기 전피에다가 가만히 놨더니 등가속 동동한대요. 하고 C가 3M, 여기가 Q, 여기가 R이래요. 등가속도 운동 안 됩니다. 그림 나와 같이 B가 점 Q를 속력 V0로 지나는 순간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져요. Q를 B가 지나는 순간 V0로 끊어져서 C는 그냥 내려가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서 내려가요. 이거가 3MC 이렇게 가요. 끊어지면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하여 B가 점 R에서 속력이 0이 된 후 다시 Q와 여기 P를 지난답니다. PQR은 수평면상의 점이고 옳은 것 찾으래요. 가에서 B가 P와 Q 사이를 지날 때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봅시다. 기억. A 봅시다. 이걸 T1, 이쪽 줄을 T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는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T1 빼기 2mg는 2ma. 가속도 A라고 할게요. 네, 아무튼 B는요, 구해봐야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죠. T2 빼기 T1이
3MA. C는요, 내려가죠. 3mg 빼기 T2가 3ma. 변변 더 해볼까요? 없어지니까 mg는 6ma. 따라서 이때의 가속도는 6분의 1 g 나와요. 그럼 T1은 얼마죠? T1은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죠? T1은 2mg 더하기 2ma인데 이게 6분의 1 g.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7 나옵니다. 3분의 7 mg. 됐죠? 자, 니은은요, 끊어졌어요. A와 B 운동을 봅시다. 이게 T1이라고 그랬어요. 가속도는 이쪽 방향 생기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됐죠? 얘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T1 빼기 2mg가 2m-a예요. 가속도 왼쪽 방향이니까. B는요, 이거 A고요. B는요, 마이너스 T1, 여기에 마이너스 MA, 여기 나와요. 변변 더하면 없어지니까 2mg. 이거 플러스 다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 다 바꿨어요. 3ma 나와요. 이거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A 프라임은 3분의 2 G 나와요. 그러면 기억은 맞았네요. 기억은 3분의 7mg 맞았고요. 니은 Q와 R 사이의 거리는 4, 저거냐? Q와 R 사이. 자, 그러면 Q와 R 사이. 이때 가속도는 요거고, 거리가 뭐가 나오냐? 0 나올 때죠. 나중 속도 0. 여기에서 정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정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0 빼기 처음 속도 V0의 제곱이 2A'S. 2 곱하기 A' 곱하기 거리는 QR의 거리. 자, 이거는 2A'이 뭐예요? 이거죠. 그런데 왼쪽 방향이죠. 그쵸? 크기는 이거고, 방향은 왼쪽. 그러면은, V0고 3분의 2G인데 마이너스 곱하기 QR의 길이. 됐죠? 따라서 QR의 길이는 4분의 3 나오죠? 4G분의 3V0의 제곱. 네, 니은 맞았습니다. 나에서 B가 P를 지나는 순간 B 속력은 루트 5 V0냐? 잠깐만요. Q와 R 사이의 거리는 알았고, P와 Q 사이의 거리를 P와 Q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쵸? 가만히 잡고 있다 놨다고 했으니까 나중 속력이 V0고 처음 속력은 0이고. 됐어요? 자, 그러면 V 디귿입니다. V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은 2 곱하기 A는 6분의 1G예요. 6분의 1G 곱하기 PQ의 거리. 따라서 PQ의 거리는 뭐죠? 3분의 1G니까 G분의 3V0의 제곱. 이거 제로입니다. 자, 그럼 전체 PR의 길이는, 자, 이거 더하면 PR의 길이는 G분의 42에서 15 나오네요. 4G분의 15V0의 제곱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VP가 됐을 때죠. 그러면 VP의 제곱 빼기 0은 2 곱하기 A 곱하기 S. 2 곱하기 이때 A는요, 요거예요. 요거. 그쵸? 3분의 2G 곱하기 PR 4G분의 15V0의 제곱. 그쵸? 요거 없어지고 GG 없어지고 5 나오죠? 따라서 VP의 제곱은
5V0의 제곱. 따라서 VP는 뭐 나와요? 루트 5 V0. 찾아보세요. 네, 맞았네요. 기억력 기억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수평 구간에서 질량이 각각 m, 3m인 물체 a와 b로 용초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a, b는 각각 수평면상의 마찰 구간 1과 2를 지나 높이 3h, 2h인 곳에서 정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A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A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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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 B가 각각 1과 2를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W1과 W2인데 그거의 비율값이 얼마냐? 자, 20번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3H 여기서 정지, A가 정지, 여기에 높이가 3H, B는 2H네. 여기서 정지, 질량은 3M, 2H 여기서 정지. 자, 그런데 3M, M, A와 B가 압축됐다가 나가요. 그리고 마찰 구간 2를 지나고 마찰 구간 2를 지나고. 자, 운동량 보존을 쓰면은 질량의 비가 1대 3이니까 속력의 비는 3대 1이겠죠. 3대 1로 나오겠네요, 속력은. 즉 얘가 V라면 얘는 3V로 간다는 얘기죠. 그쵸? 아, 요거 높이도 나왔네요. 요게 H. 자, 그럼 A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M 3V의 제곱 더하기 mg h 에서 손실되는 값 W1을 뺐더니 3mg h만큼 올라간 거죠. 그쵸? A예요. B는요? B는 2분의 1 3mv 제곱 더하기 3mg h 에서 W2를 빼줬더니 3mg 곱하기 2h만큼 올라갔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죠. 이 에너지가 전부 이쪽으로 와서 운동에너지가 되면 되잖아요. 그쵸? 최대값이 얼마예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3v 제곱 더하기 mgh, 이게 운동에너지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이 k의 최대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4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는 요거죠. 3mg, 즉 4배의 3mgh라고 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을 요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그러면 12 mgh 빼기 w1이 3mgh, 따라서 w1은 9mgh예요. w1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요놈하고 하면은 2분의 1 나오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9 mv 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12에다가 11, 이게 11 mgh라는 게 나와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2분의 1 mv 제곱, 여기서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은 9분의 11 mgh잖아요.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3배 곱하기 9분의 11 mgh 더하기 3mgh 빼기 w2가 6mgh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3되잖아요. 3분의 11 3mg 하면은 9에다가 3분의 20, 그쵸? 넘어가면 3분의 2 나오네요. 따라서 w2는 3분의 2 mgh. 근데 우린 뭘 구해요? w1 나누기 w2, w1 나누기 w2를 구하래요. w1이 9mgh, 얘는 3분의 2 mgh 없어지니까 2분의 3, 9, 27 나오네요.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 9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